반갑습니다. 정태입니다. 자, 내신과 수능을 위한 EBS 학습법 캐스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실제 연계, 그 다음에 이제 그 EBS 교재 안내를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습법,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습 시기나,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 좀 어떻게 좀 접근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얘기하면서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그 연계 교재인데, 수특, 나왔죠, 그죠? 문학, 독서, 화작, 언매. 자, 이 분량도 좀 은근히 좀 있어. 이것들 문제 열심히 풀고 있는 친구들 아마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오는 수능 완성은 굉장히 좀 얇아. 그래서 이제 수특, 얘네들 분량이 거의 한 4분의 1을,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수능 특강의 분량의 4분의 1이 수능 완성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 두 개가 이제 연계 교재인데,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학습법이죠. 자, EBS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문학을 공부하는 거야. 문학의 세시 연계가 이제 두드러지고 문학을 공부를 잘해줘야 되는데 고전 시간부터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고전 시간은 일단 내신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EBS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거든요. 따라서 EBS에 있는 그 지문 그냥 여기다 적어보자. EBS에 있는 지문 그대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다만 수능은 좀 다르거든요. 수능은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EBS에 있는 지문 플러스 다른 파트가 수능에서 나와. 따라서 특히 이제 그 고전 시간은 어떤 게 나오냐면 연시조나 가사가 나오거든요. 연시조. 사설 그 시조 아니면 이제 그 뭐 고려 가요, 뭐 옛날 나오는 그 향가 이런 것들도 종종 이제 연계가 되긴 하지만 거의 90%는 연시조와 가사가 이제 연계된다 보시면 돼요. 얘네들의 출제할 게 상당히 많거든. 연시조, 가사 얘네들은 좀 길어. 관동별곡 생각하시면 돼요. 가수 작품 그죠? 관동별곡, 뭐 규어음가, 성춘곡 이런 애들. EBS에 실려 있는 파트도 나오지만 다른 파트가 같이 해서 나오기 때문에 고전 시간은 내신에서 그냥 EBS 파트만 공부하시면 돼. 다만 수능에서는 전문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을 학습한다고 해서 뭐 공부할 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지냐 아니거든요. 전문에서 주요한 그런 포인트들 이런 거 중심으로 학습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통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줘. 쌤도 EBS 이제 나비S 고전 시가에서 이 EBS에 있는 다른 파트 전문을 싹 다루면서 수업하는데 여러분이 학습할 때 이제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거기다 해설을 쫙 달아주면서 학습 부담을 쭉쭉쭉 줄여주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EBS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가 나오니까 전문을 이제 학습해주면 되겠구나라고 방향을 설정해주면 돼. 알겠지? 자, 현대시. 현대시 보통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EBS거든요. EBS 작품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낯선 비연계 작품 하나가 나오는데 EBS 하나가 무조건 나오니까 현대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좀 지양하지 말란 소리야. 그치? 내신에서는 여러분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나와. 그냥 학교 선생님 말 잘 듣고 이제 필기하면서 이제 가시면 돼. 그죠? 자, 그런데 수능에서는 있잖아. 이 복이라는 게 있거든. 문학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 이 지우개야. 무슨 색깔이니? 회색이잖아요. 밑에 보니까 초록색이네. 초록색일 수도 있고 회색일 수도 있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작품도 마찬가지야. 보기에 따라서 이 작품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작품에 이제 이 작품은 분명 내가 배웠어. 공부했어. 난 EBS에서 이 작품을 빨간색이라고 이제 EBS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날 물체는 항상 입체적이다.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수능날 갑자기 이 대상을 노란색으로 보라고 보기에서 나왔어. 그럼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빨간색이라는 정보를 내려놓고 보기에 의해서 노란색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이건 빨간색 하고 그냥 머릿속에 암기해버린 거야. 사고의 유연성이 없으면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수능날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에 EBS 연계 작품에서 오히려 오답률도 높거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단순하게 이거 내신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거야. 쌤도 그 나비에스 현대식 강의에서 자, 이거로 해석이 돼. 하지만 논문을 가져와서 이 논문에 의하면 이거는 오히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보여주거든. 여러분이 한 작품을 단일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에서 볼 수 있게끔 쌤도 지도하는 게 수능나 그렇게 출제하니까 그렇게 지도하는 거거든. 단순 암기하지 말고 아 얘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지만 다른 시기로 뭔가 좀 관점을 가져오면 언제든 다르게 볼 수 있구나 하고 유연하게 유연한 마음? 유연한 어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현대시를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석만 오락 이렇게 유지하면 시험장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냥 고전 소설은 역시 이제 그 다른 파트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다만 EBS 나온 파트도 최근에 많이 넣어주는 트렌드, 최근 트렌드. EBS 파트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다른 파트도 좀 같이 봐주세요. 근데 모든 작품은 다른 파트를 볼 수는 없어. 그래서 A급 작품. 결국 이제 고전 소설은 출제될 만한 작품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문학사적으로 좀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제할 만한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A급 작품인데, A급 작품들은 출제 가능성이 워낙 높고, 그래서 이 A급 작품들은 다른 파트도 같이 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 쌤은 A급 작품은 전문에 있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요. 강력하게. 쌤이 나비에스 부교재로 이제 그 A급 작품 전문 읽기 그 트레이닝 북을 나비에스 부교재로 매년 이제 넣는 이유가 뭐냐면 고전 소설은 전문을 읽어야지 여러분의 독해력이 올라가거든. 독해력을 위해서야. 매년 쌤의 어떤 나비에스 그 부교재 A급 작품 전문 읽기 부교재에서 6구 수능 중에서 거의 2작품이 이 교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교재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재를 내가 그 OT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교재에 있는 작품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 교재에 있는 작품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읽어주면서 강의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호칭을 통해서 관계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훈련을 했을 때 여러분이 독해력이 올라간다고 매번 강조하거든. 호칭을 통해 관계 파악하는 훈련 중요하다고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해.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그 훈련을 안 하잖아. 그 훈련 안 하고 시험장 가서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되겠니? 안 돼요.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을 호칭에 따라서 관계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 지문을 읽으면서 했을 때 시험장 가서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A급 작품은 전문 읽기라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독해력, 체력을 기르는 정말 좋은 어떤 그런 방식이니까 여러 문제 푸는 것보다 이거 한 번 읽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쌤은 봐요. 알겠죠? 그래서 고전소설은 일단 EBS, 특히 A급 작품은 다른 파트, 전문을 읽는 게 정말 좋은 학습이다. 이게 출제되기 때문에 읽는 것도 있지만 독해력을 올리기 위해서 읽기만 해도 독해력이 올라가니까 너무나 좋은 공부 방식이죠. 그죠? 전문을 읽는 것이 좋고 현대소설이 출제가 이제 되기도 하는데 얘는 다른 파트를 찾아 읽으려면 너무 방대해. 그래서 가볍게 줄거리 정도 가볍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EBS 파트 중심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줄거리 정도 가볍게 체크하고 EBS 파트 중심으로 가볍게 하고 공부해서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서인데 문학은 있잖아. 그대로 딱 연계가 직방으로 되잖아. 그지? 독서는 근데 이 실질 연계라고 하는 게 참 게르 같아. 뭐냐? 올인원 페이지 1강 여러분이 이제 그 교재 파일에 싹 다 올려놨거든요. 1강을 딱 보세요. 그럼 교재 파일에 보면 작년에 EBS가 있고 EBS가 수능날 어떻게 비문학 지문이 바뀌어서 출제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파일을 거기다 올려놨거든. 다운받아서 그냥 보세요. 보면 EBS에서는 반도체 종류,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뭔가 나오고 있는데 수능날엔 반도체 역사가 나와. 반도체 얘기잖아. 그래서 연계.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EBS에는 개념 아주 살짝 떼어서 가져와서 한 줄 정도 넣었다 해가지고 연계. 거의 뭐 이런 식이야. 큰 의미가 없는 연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봐야 돼.
학원에서, 뭐 학교에서, 뭐 사이트에서 뭐 찾아보지 말고 그냥 보면 되잖아. 파일을 그냥 여기 왼쪽에 EBS, 오른쪽에 수능날 출제된, 연계된 거 보면 아, 여기서 나온 이 소재, 이 소재 그냥 가져왔으니까 연계구나. 아, EBS에는 이 한 줄, 비슷하게 한 줄 가져왔으니까 연계구나. 정말 그 말로만 연계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근데 그거 보라고. 내가 직접 봐야 돼. 알겠죠? 이강 파일 보시면 실질적인 연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EBS 비문학을, 독서를 아예 공부하지 마라. 뭐 이건 아니야. 가볍게 공부하는 거 괜찮아. 가볍게 여러분이 만약에 내신에 나온다면 EBS 지문을 그대로 갖다 놓고 선지만 좀 바꾸는 식으로 내신에서는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EBS 비문학 지문을 열심히 읽으시면 돼. 다만 수능을 위해서 EBS를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가장 좋거든요. EBS 문제가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지문이 연계가 돼요. 지문을 읽어보면서 A급, B급, C급으로 분류를 한번 해봐. A급은 와, 뭐 어려워. 근데 반복해서 보니까 이해가 돼. 혹은 반복해서 봐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게 A급 지문이야. B급은 처음에 뭔가 했지만 결국 이해가 되는 좀 평이한 지문. C급은 정말 쉬워. 읽으면서 이제 이해가 술술 되는 어떤 그런 난이도가 떨어지는 지문이야. 그러면 C급은 봤잖아. 그건 봤으면 문제 안 풀어도 돼. EBS 비문학 문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문제 안 풀어도 돼. 그냥 얘는 봤으니까 이 내용이 수능날 나가도 나는 술술 읽을 수 있어. 어려운 개념도 아니야. B급 처음에 뭔가 했으면 결국 이해가 되었어. 지금 잘 이해가 되는데 수능날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될까? 수능날도 잘 이해가 돼. 얘도 문제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괜찮아. 다만 A급 지문 좀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좀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풀어보면 그 이해도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문제도 풀면서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봐. 그러면서 독해력이 올라가거든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지문을 읽고 중요한 정보, 중요한 어떤 그 문장에 밑줄 그으면서 그럼 독해력이 올라가는 거야. 독해력을 올리는 수단으로. 독해력을 올리는 수단으로 여러분이 A급 지문들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그리고 A급 지문을 따로 정리한다. 정리해서 얘네들 내가 잘 가지고 있어서 수능날 여기서 나오겠지? 그런 생각 버리라고. 알겠죠? 그런 생각 버리고 수능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A급 지문을 중심으로 보라는 것은 지문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지문을 읽었을 때 내 독해력이 올라가거든요. 그죠? 독해력 올리는 수단으로 A급 지문을 중심으로 보라 이거야. 알겠죠? A급 지문이 몇 개 정도가 A급 지문으로 분류하면 되나요? 수특수한 합쳐서 한 15개 정도 지문? 학생마다 A급 지문이 달라. 어떤 친구는 과학기술만 나오면 죽겠다 하고 어떤 친구는 철학 얘기 나오면 죽으려고 하고 어떤 친구는 경제 나오면 그냥 죽으려고 하거든요. 학생마다 A급 지문이 다르니까 나만의 A급 지문 한 15개 정도 골라서 이제 걔네들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내신에는 일단 학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열심히 지문 중심으로 공부해 줘야겠지. 근데 수능을 위한 공부라면 이 수능을 위해서 EBS 독서를 공부하는 것은 9평 이후에 하는 게 좋아. 지금 열심히 봐도 다 까먹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9평 이후에 하면 그나마 좀 남아있잖아. 한 줄 연계된다면서 그 한 줄이 좀 머릿속에 좀 남아있으면 수능날 조금 더 한 줄 정도 도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수능을 위해서 EBS 독서를 공부하는 것은 9평 이후에 가볍게 쭉 지문들 보면서 A급, B급, C급 분류하면서 A급 중심으로 여러 번 읽어주면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EBS 독서를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으로 EBS 독서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얘를 반복적으로 정리하고 막 그렇게 절대 하지 말고 내신 때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수능 시전에 어려웠던 지문을 몇 번 정도 읽어보면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공부하면서 쓸데없이 EBS 독서에 시간 버리지 말란 소리야. 알겠죠? 자, 그다음 EBS 엄매어 화작이 있는데 얘네들도 연계가 되나요? 거의 무의미한 연계라고 할 수 있는데 수학 연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가볍게만 풀어주는 건 괜찮아. 가볍게 풀어줘. 가볍게 풀라는 소리는 기출문제 풀 때처럼 꼼꼼하게 내가 왜 틀렸지 하면서 막 분석하면서 풀지 말고 가볍게 풀고 바로 채점하고 틀렸냐 하면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소리야. 기출처럼 깊이 있는 고민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사고를 바꾼다는 건데 그건 기본 전제가 문제가 질이 좋다는 그게 전제로 깔린 거야. 문제 질이 좀 떨어지는데 그 문제에 맞춰서 나의 사고를 바꾸는 것은 나의 사고를 떨어뜨릴 수 있어. 알겠죠? EBS 문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풀면 괜찮다 이거야. 그 다음에 EBS 그 엄매 같은 경우는 6평 이후에 나비에스 엄매가 나와. EBS에 있는 어떤 그 주요 개념, 물론 주요 개념, 엄매 오류에서 대부분 다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EBS에 나오는 엄매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뭐 연관된 어떤 그 문제들을 좀 만나보는 EBS 엄매에 있는 내용들 가볍게 정리해주는 시간을 6평 이후에 가질 테니까 뭐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나중에 6평 이후 나비에스 엄매 들으면서 다시 한번 EBS에 있는 개념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시간이 되면 가볍게 풀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없으면 그냥 가볍게 그냥 풀어줘. 알겠죠? 가볍게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작 선택한 친구들은 기출이야. 기출. 열심히 두세 번 계속 푸세요. 기출.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외울 정도로 기출 푸는 게 가장 좋아. 엄매 선택한 친구들은 엄매를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강의를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강의와 함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이제 엄매 공부거든. 강의에서 배운 것도 내가 계속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쌤도 엄매 올인원 강의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강의에 있는 내용을 본인이 흡수하는데 신경을 쓰고 EBS는 뭐 가볍게 풀이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당부의 말. 수능에는 EBS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EBS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연계 작품들 그리고 독서도 연계라고 하지만 거의 뭐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뭐지 하면서 이제 지문을 읽어 나갈 거야. 그러니까 EBS만 너무 몰입하지 마. N수생들은 안 그러는데 그 고3 학생들은 이 수능의 범위가 정말 막연하잖아. 그죠? 기출 공부하면서 이제 EBS 하다가 내신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보면 어느새 수능 보는 그런 그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몰입을 해서 EBS만 보다 보면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작품을 알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보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너무 몰입해서 보지 말고 강의에서 얘기했던 정도. 쌤의 어떤 문학으로 본다면 나비에스 강의 가볍게 들으면서 이제 싹 정리하고 나중에 파이널 때 다시 한번 EBS의 주요한 어떤 작품들 정리 쫙 해줄 거거든요. 다 해줄 거니까 혼자서 막 EBS 몰입하면서 나는 그래 공부하고 있다. 나는 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수능 잘 보겠지. 혼자서 막 주문 외우면서 이제 공부하지 말고 좀 스마트하게 어떻게 출제되는지 얘기했잖아. 그죠? 스마트하게 좀 공부하면서 기출.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약점이 있잖아. 그런 것들 잘 체크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은 이 밸런스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EBS 알차게 공부하시면 되고 이후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